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진용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하지만 쉽게 말씀하지 못하시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넘어지는 것, 낙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턱에 걸려서, 계단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중심을 못 잡고,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지십니다. 3명 중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흔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넘어지신 분들 중에서 병원에 오시는 분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상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고사 원인 1위가 바로 낙상입니다. 교통사고보다 더 많아요. 무섭죠? 하지만 무서워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방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자꾸 넘어지는 걸까요? 이유를 알아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근육이 줄어듭니다. 3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30대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문제예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이건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두 번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귀 속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발바닥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지금 몸이 기울어지고 있어 라는 신호를 제때 받지 못하는 거죠. 넘어지고 나서야 내가 넘어졌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땐 발이 걸려도 하고 금방 중심을 잡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발이 걸렸다는 걸 뇌가 인식하고 손으로 짚어 하고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손을 뻗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느려집니다. 그 짧은 시간이 문제예요. 찰나의 순간에 몸이 바닥에 닿아버리는 거죠. 네 번째,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리듯 약해지는 병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약해진 뼈는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부러져요. 젊은 사람은 괜찮을 높이에서 넘어져도 어르신들은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항우울제. 어르신들은 보통 여러 가지 약을 드시죠. 이 약들이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은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변 환경입니다. 집안의 작은 턱, 어두운 조명, 미끄러운 욕실 바닥, 전선이나 물건들.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시력이 나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모두 위험 요소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넘어지면 뼈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깁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각한 겁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 엉덩이뼈, 정확히는 대퇴골 경부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엔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누워만 계시면 근육이 더 빠져나갑니다. 하루 누워 있으면 일주일치 근육이 빠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폐렴이 올 수 있습니다. 누워 계시면 가래가 잘 안 나오고 폐에 염증이 생기기 쉽거든요. 욕창도 문제고 우울증도 생깁니다. 이거 아세요? 통계를 보면 대퇴골 골절로 수술 받으신 어르신 중 1년 안에 약 20%가 돌아가십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기 두렵고 활동을 줄이게 되죠.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겁나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더 줄고 균형 감각이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또 넘어지게 되고 더 무서워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댓글로 여쭤볼게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한번 넘어지신 후로 집 밖에 잘 안 나가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분들을 위해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나는 과연 위험할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예라고 답하시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첫째, 최근 1년 안에 넘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둘째, 걸을 때 불안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비틀거린다거나 어딘가 꼭 붙잡고 걸으신다거나. 셋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혹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우신가요? 넷째, 지금 드시는 약이 4가지 이상입니까? 다섯째, 발이 자주 저리거나 발바닥 감각이 둔하신가요? 여섯째, 예전보다 눈이 많이 침침해지셨나요? 일곱째, 집안에 턱이나 계단이 있고 조명이 어두운 편입니까? 여덟째, 최근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나요? 어떠세요?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3개 이상이라면 낙상 위험이 높으신 겁니다.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해요. 5개 이상이라면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겁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 이러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 힘 안 쓰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하루에 10번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처음엔 힘드실 겁니다. 괜찮아요. 팔을 살짝 짚으셔도 됩니다. 점점 팔 힘을 빼는 거예요. 한 발 서기도 좋습니다. 싱크대 붙잡고 한 발로 10초 서 계세요. 처음엔 3초도 힘드실 겁니다. 괜찮아요.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게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제자리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TV 보시면서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걷는 거예요. 매일 30분, 아니 20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잠깐 이 운동법들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해지실 수 있도록 말이죠. 두 번째,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할 게 없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화장실이 급해도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먼저 누운 채로 몸을 한쪽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앉습니다. 앉아서 10초 정도 기다리세요. 어지럽지 않으면 그때 일어서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다가 넘어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세 번째, 신발을 바꾸세요. 집에서 신는 슬리퍼 잘 벗겨지지 않나요?
뒤꿈치가 없어서 발을 질질 끌게 되죠. 발에 딱 맞는 뒤꿈치가 있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된 걸로요. 밖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굽 낮은 신발, 발에 잘 맞는 신발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집안을 정리하세요. 바닥에 놓인 물건들, 전선, 러그 다 치워주세요. 특히 자주 다니는 통로는 깔끔하게 비워두셔야 합니다. 욕실이 가장 위험합니다. 물기는 바로바로 닦으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안전 손잡이도 꼭 설치하시고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서 야간등을 켜두세요. 스위치는 손 닿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 보조기구를 사용하세요. 지팡이 쓰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팡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상징이 아닙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균형이 불안하시면 지팡이를, 더 불안하시면 보행기를 쓰세요. 자존심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여섯 번째,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으시죠? 거기에 꼭 추가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근력 검사.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는 거고요. 시력 검사. 백내장 있으면 꼭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 문제 기억하시죠? 지금 드시는 약들 의사 선생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이 약 먹고 어지러운데요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약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약을 4가지 이상 드신다면 꼭 약물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급하게 일어나려다 더 다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시고 어디 다친 데 없나 확인해 보세요. 손발을 조금씩 움직여 보는 겁니다. 다친 데가 없다면 이렇게 일어나세요. 먼저 옆으로 몸을 돌려 엎드린 자세를 만듭니다. 그 다음 기어서 가까운 소파나 의자 쪽으로 갑니다. 의자를 붙잡고 한쪽 무릎을 세웁니다. 그리고 의자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심한 통증이 있거나 다리를 전혀 못 움직이거나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이 흐릿하거나 피가 많이 나거나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골절은 시간이 지나면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낙상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숨겨야 할 일도 아니고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숨기다가 큰일 나는 게 더 걱정입니다. 한번 넘어지셨다면 꼭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오세요. 예방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 10번. 내일은 집안 정리, 바닥에 놓인 물건들 치우기. 모레는 신발 점검, 미끄러운 슬리퍼 버리기.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댓글로 약속 하나 해주세요. 오늘부터 운동 시작하시겠다고, 집안 정리하시겠다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어르신들께요.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해지실 수 있도록 말이죠. 건강한 노후는 안전한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마치시고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